2024년 8월 23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처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어느 정도 에어컨을 틀어서 공기를 좀 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풍기를 시간을 맞춰 놓고 그 사이에 잠이 듭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어깨 쪽에 TV 리모컨을 놓고 잠이 들었는데 뒤척이면서 TV 리모컨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이 켜졌고 그 덕분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한 3시 20분 정도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직업병으로 이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고 집안에 있던 냉기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을 봤죠. 밖에 온도가 얼마인가 봤더니 25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마 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아직까지 선선한 가을바람은 아니지만 뭔가 창문을 열었을 때 그 밤늦게도 전해지는 훅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운된 듯한 선선한 기운이 드는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서라고 해서 예전처럼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는 것은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좀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병이라고. 남들은 뭐 10월달, 뭐 11월달, 뭐 이때 막 낙엽을 막 밟으면서 시모나 너는 들리니 뭐 저 낙엽 밟는 소리를 왜 듣느냐며 그렇게 센치해질 때 저는 이미 8월 말에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 굉장히 센치해집니다. 남들은 더워 죽겠다고 야 가을 오는 거 맞아? 하는데 저 혼자서 열심히 막 가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행운이 보낸 지 이제 또 1주년이 막 또 쯤 돼서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막 특히 요 8월 하순 되면은 막 그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로 센치해지는 건데 약간 나쁜 말로 막 우울증이 막 뒤죽박죽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특히 뭐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순간 시사방송을 나가게 되면서 나라도 개판 5분 전이고 뭐 돌아가는 거 엉망진창이고 막 눈에 보이는 꼴 다 그냥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감정이 막 복받치니까 이번 주에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뭔가 쎄하고 느껴지면 안 좋은 일이 하나 터질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제가, 8월 말에 좀 센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예전에 제가 요때쯤 되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쓰리는 9월 말에 한 해를 마감한다. 그리고 열심히 내년을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운이가 이제 좀 갑자기 아프게 됐고 시한부 시간을 가지다가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작년에 가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작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막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마음을 추스리고 물론 가을을 타기 때문에 감정이 조금 처지긴 하지만 이 처진 감정을 그냥 더 처져라 묻어버리기보다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은 주식시장이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가 요즘 술도 안 마신다고 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한번 이젠 진짜 정말 돈 버는 머신 돼서 여러 가지 제가 늘 항상 돈 버는 머신이다 막 생각은 했지만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금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뭔가 진짜 주식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자력으로
술을 거의 일주일 동안 안 먹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위험을 한번 크게 알아가지고 그때 한번 한 2주 정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위가 아프니까 약을 먹는 중에 이제 술을 끊었었고,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에 제가 A형 간염에 걸려서 간 수치가 3,950이 가서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정도 술을 먹지 않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자력으로 술을 안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술을 안 마셔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애주가들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하루도 술을 안 마시고 넘어가는 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자력으로 그래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몸도 좀 다시 만들고, 그리고 머리도 좀 가볍게 하고, 이젠 진짜 돈 버는 머신이 한번 돼야겠다. 그래서 좀 술을 좀 한번 끊어보자. 뭐 이렇게 막 마음을 막 먹으면서 굉장히 하반기, 내년 상반기 미쓰리가 늘 얘기했던 선수들의 장, 프로들의 장이 진행될 거다. 물론 저는 이 얘기를 작년 말부터 했었습니다. 뭐 재작년 말에도 했었죠. 대신 그 조건은 뭐 코스피가 3,000원 안 가고 뭐 그 중간 어디에서 막 움직이는데 개인이 들어오면 물이 흐려지고, 사실 이번 상반기도 솔직히 미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굉장히 그 기대감 때문에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지금 지수와 상관없이,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지금 지수도 2,800, 2,900 막 눈앞에 두고 지금 여전히 2,700포인트 근처에서 허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종목들은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굉장히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많은 분들은 아니죠. 어떤 분께서, 아니 그렇게 맥주 좋아하시는 분이 맥주를 안 먹어도 되느냐라고 하시길래,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자제를 하겠다. 제가 독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독한 모습을 한번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기록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하튼 돈다방 미쓰리 정신 차리고 매매에 집중하기로 하고, 오늘 8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자, 미쓰리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밑밥을 깔고 있어요. 그 밑밥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자주 해드리는 멘트, 물론 굉장히 많죠. 뭐 여러분 뭐 경기 침체를 경험해야지만 50bp 금리 인하를 한다는 운동하지만, 제가 그래도 특정하게 어떤 단어를 어떤 기간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올해 상반기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어떤 때는 뭐 기대감을 상상 임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주에 뭡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8월 초에 코스피는 장중 2,400을 깼었고 반등을 해서 2,700포인트를 회복했다가,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11시 20분 현재 2,700포인트를 다시 반납한 상태에서 그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기간 조정이라고 하면 2,800포인트 가기 쉽지 않고, 장중에 또 2,400을 깨는 일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어디선가 계속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겁니다. 과연 이 방향을 틀 때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인데, 저는 솔직히 지금 생각에는 아래쪽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아래쪽이 자연스러움이냐 아니면 어떤 이슈냐, 이거를 지금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줄 생각은 쥐 오줌만큼도 없어요. 대신 제가 보고 있는 주식시장은 이렇습니다. 미쓰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그림을 바탕으로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미쓰리는 2,500포인트가 되면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지금 쫙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제가 쫙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2,500포인트가 되면 날개를 달 겁니다.
어느 정도 그 기간이 될 때까지 저는 지금 몸을 바짝 낮추고 기다리고 있고, 자,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간 조정이 주는 어떤 안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엔 사실 여러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그런 얘기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전문가들이 툭 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얘기했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였습니다. 자, 8월 22일 목요일 다우지수가 0.43% 하락, S&P 500이 0.89% 하락, 나스닥이 1.67% 하락했습니다. 자, 8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경계심도 커졌다. 나스닥은 8월 5일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제가 항상 말장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다고요? 더 올라갈 거면 안 판다니까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뉴욕 증시가 미쓰리처럼 난 딱 7% 되면 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목표 수익률 지향적인 매매를 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올라가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차익 실현 욕구를 키운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냥 기간 조정인 겁니다.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켜졌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질 게 뭐가 있습니까? 경계감이라 함은 뭔가 시장을 긴장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잭슨홀 미팅은 예전처럼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의미가 커진 것도 아닌데다가 이번 잭슨홀 미팅은 결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것 같은데 25bp냐 50bp냐 란 선택지를 주어줄 거라고요. 혹은 꼭 25, 50이 아니더라도 뭐 연말까지 100bp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미국에 대한 경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경제가 저 대한민국에서 돈다방 미쓰리 그 녹음하는 애 걔가 얘기하는 것처럼 졸라 후져요.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쪼다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을 할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뭔 8월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뭔 잭슨홀 미팅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겁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이 올라가니까 왜 올라갔지? 막 자기네들 나름대로 재료를 갖다가 이유를 붙이고 이날은 주식이 빠지니까 올라가던 주식이 왜 이렇게 빠졌지? 왜 나스닥이 8월 5일 이렇게 많이 빠졌지? 무슨 일이 생겼나? 이익 실현 욕구가 커진 거고 경계감이 커진 거고 허공이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뭐다? 기간 조정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러죠. 시황은 만원경을 보고 멀리 보고 매매는 형광등이 아니죠. 현미경을 보고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랑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얼만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가격이라든가 수량 같은 거 아니면은 매매 타이밍 이런 거를 체크하는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매매는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 대신 시황은 굉장히 심플하게 쿨하게 멀리 크게 봐야 됩니다. 자, 경제 지표. 목요일 날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주 대비 4,000명 증가해서 23만 2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25만 건도 아니고 24만 건도 아니고 23만 2천 건 그러니까 23만 초반인데 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대신에 이날 S&P 글로벌 8월 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PMI 지표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할게요.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ISM과 S&P 글로벌에서 발표되는 것도 있고요. 뭐 시카고에서 발표되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 이 지표들의 기준은 얼마다? 50이다. 50 이상은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는 경기 위축인데 중요한 건 서비스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잘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각인을 꽉 시켜놨습니다. 이날 발표된 S&P 글로벌 8월 제조 PMI 지표 7월달 49.6이었는데요. 8월달 48.0으로 7월 대비 하락했고 여전히 기준선 아래, 즉 경기 위축 국면에 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된 서비스 PMI 지표는 7월달 55였는데 8월달 55.2, 50이라는 기준선 위에 있고 7월 대비 조금 올라갔지만 요거는 또 ISM에서 발표되는 지표는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각 경제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색깔, 이런 경향이 있다.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8월 22일 목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주 전에는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니까 전주 대비 17,000건 줄어들었어. 경기 침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뉴욕 증시 상승의 재료로 썼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23만 2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뉴욕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제 지표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특히 주식시장 이야기하면서 뭐뭐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오르니까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니까 전문가들이 왜 내렸지? 하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큰 차이가 뭐냐? 그렇게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이는 전문가들은 진짜 시장이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엔캐리 때문에 빠졌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랬잖아요. 엔캐리 자금이 왜 빠집니까? 그 당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금리 인상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갑자기 뉴욕 증시가 빠지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겼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차이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나 주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자, 금리 결정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잭슨홀 미팅, 제롬 파월 금리 인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경계감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할까? 첫 번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결코 경기 침체란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이젠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미쓰리가 또 딴지를 걸죠. 아니 인플레이션 잡혀서 진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면 왜 굳이 금리 인하를 하니? 바보들아. 그냥 금리 동결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연준은 너무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요. 왜? 자기네들도 미쓰리처럼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네들도 베이직북 보고 있거든요. 9월달 25bp 인하 확률 75.5%로 전일 65%에서 상승했습니다. 50% 인하 확률은 반대로 후퇴됐겠죠. 이대로 50bp 인하가 후퇴되면 뉴욕 증시는 재미없어집니다. 여기서 재미없어진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 우려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어려워질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자, 캔자스시티 원방은행 총재가 9월 전에 들어올 데이터 세트가 좀 있기 때문에 9월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싶다. 야, 9월 달에 꼭 금리 인하 해야 되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 연착륙인데 뭘 금리 인하하냐? 금리 동결하냐? 이런 정신나간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고요. 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 주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는 곧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9월 금리 인하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이번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과정을 시작해야 된다. 근데 현재로서는
25bp냐 50bp냐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것도 결론 내리지 않고 몇 주간 경제 지표를 더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썸네일에서 9월 FOMC 회의에서 25bp인지 50bp인지를 언제 결정할까 라는 썸네일을 달아놓고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습니까?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달 고용지표를 보면 가닥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9월 초에 발표되는 8월달 고용지표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셀프 분석을 하는 거죠. 야, 고용지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50bp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아마 50bp로 밀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bp를 강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장의 욕구는 올해 6번에서 7번의 금리 인하까지 꿈꿨던 그들이 고작 9월 달에 25bp?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입니까? 간에 기별도 안 오죠.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좀 허덕이고 있고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있고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의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그닥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21세기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증권 방송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그죠? 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뭐 신호를 주니 마니 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 바닥에서 정말 매매를 가장 많이 해봤다고 하면 순위 안에 들 것이오. 이 꼴 저 꼴 다 해보고 이 짓 저 짓 다 해봤던 게 저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짓 저 짓 다 해보고 이 꼴 저 꼴 다 봤던 제가 나름대로 저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듣고 매번 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없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크게 문제없이 10년 동안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문가를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으로 주식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금 시장을 다른 각도로 보시는 그런 시야를 늘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8월 24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매매에 집중할 거고요. 예,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매매가 흥미진진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를 즐기시는, 예, 괜히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매매를 즐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